네, 지난 15일이 3.15 의거 57주년이었는데요. 당시 의거에 나섰던 분들 가운데 유공자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증빙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인데 벌써 57년 세월이 흘러 90을 넘긴 분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창원시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뉴스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발생한 조기 대선일이 5월 9일로 확정돼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 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50여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진보와 보수 진영할 것 없이 아직 대선 후보를 확정짓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대한 서둘러야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 확정할 수 있는데요. 각 정당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경남지사가 대통령 선거 도전을 선언하고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들어갔습니다. 홍 지사가 대권 후보가 되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큽니다. 조기 대선 경남 상황, 인사이드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박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고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허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마음을 졸이며 생중계로 재판 결과를 지켜보던 국민들. 탄핵이 인용되자 일제히 환호가. 다른 쪽에서는 실망감이 터져나옵니다. 탄핵 반대 시위 중 시민 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탄핵 이후 5월 9일, 이른바 장미 대선을 향해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권 지지 성향이 두드러졌던 경남의 민심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은 하는데 정치가 바로 되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 공감을 느끼게 됐어요.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깨끗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지지할 수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영남 지역 보수층을 결집하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구에 가서 출마 선언식을 하려고 합니다. 대란대치라고 했습니다. 대란이 있을 때는 대치를 해야 된다. 크게 통치를 해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대변혁의 계기로 삼아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 홍 지사가 만약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가 되면 대선과 동시에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는 상황. 조기 대선과 중앙정치권의 변화에 경남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지난 1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5월 9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확정하고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또 국정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대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 안정과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서 제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일은 4월 15일에서 16일까지 단 이틀. 촉박한 시간 때문에 경남 지역의 각 정당들도 바빠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1일 영남권 순회 투표 등 지역 투표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3일 대선 후보를 확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21일까지 2차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한편 새로운 인사를 영입해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경남에 특화된 공약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후보가 정해지는 대로 전국 공약과 경남 특화 공약이 조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2차례 당내 경선을 거쳐 오는 31일 대선 후보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탄핵된 자유한국당이 경선 흥행을 이끌기는 어려운 상황.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경선에서 당원 참여를 유도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마당에서 우리 당력을
총직결시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국민의당 경남도당은 세부적인 경선 일정에 맞춰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고 바른정당 경남도당도 서둘러 도당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심상정 대표로 이미 대선 후보가 결정된 정의당 경남도당은 다음 주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립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불출마로 공백이 생긴 경남 지역의 중도 보수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유력 후보들 사이에 경쟁도 치열합니다.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월에도 급변하는 경남 민심을 잡기 위해 유력 대선 주자들이 연이어 경남을 방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전국 순회의 첫 시작으로 진주 혁신도시를 찾았습니다. 문 전 대표는 더욱 강력한 지역 균형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과 민간 기업 등 3만 8천여 명 규모의 혁신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도시에서 만들어지는 대단지 클러스터가 그 지역 내의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거점이 되고 기반이 되는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김해를 방문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역사를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안 지사는 지역에서 차별받는 현실을 해결하겠다며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서울이라고 하는 중앙집권화된 사회적 권력 구조도 균형 발전으로 전환시켜내야 되고 이재명 성남시장도 경남 도의회 등을 방문해 조선업 불황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선 조기 발주와 수주 지원 등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공공용선을 2, 3년치를 미리 좀 조기 발주한다든지 또는 다른 나라는 하지만 우리는 하지 않고 있는 수주 지원, 그중에 핵심적으로는 선수금 지급 보증.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경남 테크노파크를 방문해 경남의 기술력과 자본력으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이라든지 인재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조합을 하면 경남이 4차 산업혁명을 기회로 삼아서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은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보수 진영의 결집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되든 보수 후보는 마지막에 국민이 원하는 단일한 후보를 뽑아서 기존 후보들이 일찌감치 나선 사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대권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불출마 선언이 있던 지난 10일 홍 지사는 한반도 미래재단 초청회담에서 탄핵 정국에 대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권으로 또는 안희정 정권으로 이재명 정권으로 가야만이 정권 교체냐? 그 정권 자체가 노무현 정부의 이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의 의미를 야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면 그게 정권 교체입니다. 또 경기 불황과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산에 유보금이 쌓여 있는데 투자를 안 합니다. 투자를 해서 정설하고 많이 교용해 본들 노조가 생기고 그 악성 노조들이 매일 오늘을 욕질하고 그래 하는 바인데 국내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청년 실업 문제 그거 간단합니다. 기업을 융성하게 하라면 그러려면 일자리는 자동적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한국을 둘러싼 4강이 모두 극우 국수주의자라며 한국도 우파가 지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도 소통, 경청 그거 좋은 말입니다. 근데 소통, 경청만 하다가 세월 보낼 겁니까? 한국에도 이제는 지도자가 스트롱맨이 나와야 됩니다. 방향을 정하고 그러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5년 동안은 책임지고 지지율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홍 지사는 대선 후보가 되면 경남 도지사직을 사퇴하고 후보가 안 되면 도지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홍 지사가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 대선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도지사직을 사퇴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3월 14일부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대통령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남지사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면 입 후보를 원하는 공직자들도 다음 달 9일까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현역 시장과 군수 등이 입 후보했을 때 공석이 발생하는 데에 따른 또 다른 보궐선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후보 확정 이후 조기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30여일. 도지사 보궐선거가 열린다면 후보자들의 자질과 공약 검증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탄핵 국면에서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대선에 대한 어떤 준비들이 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유권자 입장에서도 후보자들의 어떤 자질이라든가 정책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은 이제 분명하니까. 보궐선거 이후에도 1년 뒤 또다시 자치단체장 선거를 해야 합니다. 도지사직을 또 마냥 유지하고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드는 것도 사실 도전 공백이란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이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제 후보를 살퇴할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하면 1년짜리 도지사가 되잖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최순실 국정 개입으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을 겪은 대한민국. 탄핵 인용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는 이번 선거로 그동안 지속된 국론 분열과 혼란이 사라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90여일 동안 둘로 나뉘어 치열했던 갈등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냥 사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화가 났던 거는 사실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사실은 그 자질을 제대로 그러니까 4년이란 기간 동안 사실은 제대로 뭔가 정치를 펼친 것도 없었고 그랬던 부분들이 많으니까 국민들이 진짜 뭐가 됐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에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 지난 사람은 지난 대통령들은 그 안파집이 있고 이거는 지금 박근혜만 지금 검찰에서 자꾸 수사를 하니까 이런 잘못된 게 나오잖아. 털면 문제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영남 사람으로서는 나는 젊은 사람들 그 반대파야 탄핵하러 데모하러 나간다 나는 불만족이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치러지는 조기 대통령 선거. 이번에야말로 갈등을 통합하고 경제, 안보 등 국내외적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희망합니다. 나라를 잘 다스려야지. 그리고 좀 소통도 하면서 잘못됐다고 참모들이고 누구고 의논해서 잘못됐다고 하면 시정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과감하기도 지도력도 있어야 되고 대통령이라면 그렇잖아요. 경기도 약간 불안 영향이 이제 약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뭐 지금 이제 어떻게 돼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루빨리 경기가 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있거든요. 저 취업도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제 실업자도 요새 많고 약간 그런 게 있으니까.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얼마 없고 도지사 보궐선거의 가능성도 나오며 후보와 유권자는 혼란스럽습니다.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인수위 단계를 거치고 들어가더라도 어떤 새로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든가 어려움들이 그동안 있어 왔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한 경우인데 사실 인수위 단계도 없습니다.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의 본연의 자기 역할, 견제와 감시라는 이런 것들의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이 끝난 뒤 또다시 선택의 시작점에 선 경남도민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부의 중대 변수로 작용했던 경남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